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불에게 법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 불에게 법칙은 여기 나타나 있듯이 n lambda equal to d sin theta. 여기서 theta는 엑스레이 파의 입사각, 결정면에 대한 입사각, 그리고 d는 결정면 사이의 간격, 그리고 램다는 엑스레이의 합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만족하는 법칙을 브래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법칙을 만족할 때에 어, 엑스레이파의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 법칙을 한번 우리가 유도 혹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 들어가서 교재를 보면 교재 페이지 36을 보면 이 브래기 법칙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이 결정체입니다. 결정체이고 이것이 격자점이고, 그리고 이러한 격자점이 이루는 면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면이랍니다. 결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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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크리스탈 플레인. 그랬을 때 결정면의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 방향으로 입사를 시켰을 때에, 그리고 입사각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했을 때, 이렇게 입사된 빛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면에서 빛이 입사되면 일부는 반사됩니다. 반사가 되고 일부는 침투를 합니다.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면을 만났을 때 그 빛은 또 일부는 투과를 하고 일부는 반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반사된 빛, 영어로는 reflected rays, 이 반사된 빛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결정면의 간격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센서, 여기에 반사된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센서가 여기 있을 때에 여기서 빛이 반사되고 반사되고 반사되고, 편의상 우리가 이 두 개의 빛만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빛이 이 센서, 여기 있는 센서에 잡히려면 이 두 개의 반사된 빛이 서로 간섭할 때, 간섭을 우리가 빛의 회절이라고 부릅니다. 회절, 영어로는 diffraction, 회절했을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개의 빛은 서로 간섭했을 때에 서로 보강할 수도 있고 서로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빛과 이 빛의 위상이 똑같으면 서로 보강해서 보강 간섭을 하고, 그래서 강한 빛이 이 센서에 잡히게 되고, 만약에 서로 상쇄 간섭을 한다면 이게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빛이 이 센서에 잡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뭐냐? 두 빛의 위상이 똑같아야 됩니다. 위상. 여러분 알죠? 위상. 사인파가 있으면 이렇게 사인파가 있죠? 그랬을 때에 요 변함을 위상이라 그러는데, 요 한 빛의 위상이 요거와 같으면 두 번째 빛도 위상이 똑같으면 서로 요 두 개를 더했을 때에 더 강한 빛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 합니다. 보강 간섭. 자, 그래서 우리가 보강 간섭의 조건을 보면 위상이 같아야 되니까, 즉 두 개의 파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반사된 빛이 요 지점에 왔을 때에 두 번째 반사된 빛이 이만큼 이동해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요 C 프라임과 C점에서의 위상이 똑같아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사인파라면 위상이 같기 때문에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
constructive interference의 조건은 뭐냐? 조건은 뭐냐 하면 거리 A에서 C'까지, 거리 AC'까지와 거리 A 더하기 A에서 B까지 더하기 B에서 C까지 더하기가 똑같이 똑같은 위상을 점 C'과 C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요 거리와 요 거리의 차이가 반드시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됩니다. 파장의. 네, 한 파장은 이것이니까 한 파장은 이거 알죠? 한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 이것이 똑같이 요 지점에서 똑같은 위상을 갖게 됩니다. 한 파장의 정수배. 그래서 이동 거리, 빛의 거리 디퍼런스, 거리 차이가 반드시 파장의 정수배가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파장의 정수배. 다시 말해서 AB 더하기 BC 거리 빼기 거리 AC 프라임 AB 더하기 BC 빼기 거리 AC 프라임을 했을 때 그 차이가 N 램다, 즉 파장의 정수배가 되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거리 차이가 또 우리가 델타라고 그 차이를 뭐라 했어 내가요? 거리 AB 더하기 거리 BC 빼기 거리 AC 프라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리 AB와 거리 BC는 똑같은 길이이므로 우리가 이것은 이 거리 AB 빼기 AC 프라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 혹은 길이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요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거리 AB는 D하고 비교했을 때, 저 보세요. 요 각도가 세다니까 요 각도도 세다죠? 세다니까 이게 AB고 이게 D니까 sin 세이다는 AB분의 D가 됩니다. 그렇죠? 요 각도가 세이다. 요 각도도 세이다. 맞죠? 그러니까 요 각도는 세이다니까 sin 세이다는 AB분의 D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sin 세이다는 AB분의 D, sin 세이다는 AB분의 D. 다시 말해서 거리 AB는 D 나누기 sin 세이다가 됩니다. D 나누기 sin 세이다가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A'C는 뭐가 같느냐? A'C는 여기서 보다시피 A' 요거 요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A하고 C라고 거리 AC라고 하는데 AC의 코사인 세이다. AC의 코사인 세이다. 이게 세다죠? 코사인 세이다는 AC분의 AC 프라임.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사인 세이다는 AC분의 AC 프라임 혹은 AC 프라임은 AC 곱하기 코사인 세이다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거리 AC 프라임은 AC 곱하기 코사인 세이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AC를 한번 보겠습니다. AC를 한번 보면 AC는 요거니까 2분의 AC, 요거 절반.
이거 절반이면 요거죠. AC가 요거니까 2분의 1 AC는 여기서 여기까지. D는 요거. 각도는 요거. 그쵸? 그래서 탄젠트 세이다는 2분의 1 AC분의 D가 됩니다. 맞죠? 여기에 의하면. 그래서 탄젠트 세이다는 2분의 1 AC, 2분의 1 AC, 2분의 1, 탄젠트 세이다는 2분의 1 AC분의 D가 됩니다. 탄젠트 세이다는 아까 봤죠? 2분의 1 AC분의 D. 따라서 AC는 ED 곱하기 탄젠트 세이다가 됩니다. 맞죠? 탄젠트 세이다는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2분의 1 AC 분의 D 혹은 ED 나누기 AC가 되고 따라서 AC는 ED 나누기 탄젠트 세이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탄젠트 세이다는 무엇하고 같느냐? 탄젠트 세이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인 세이다 나누기 코사인 세이다가 탄젠트 세이다입니다. 탄젠트 세이다는 사인 세이다 나누기 코사인 세이다. 그쵸? 그러면 그것은 뭐 같습니까? 그것은 ED 나누기 사인 세이다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이다가 됩니다. 그쵸? 요 식은 ED 나누기 사인 세이다 곱하기 코사인 세이다가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결과를 요 식에 대입하면 EAB는 ED 나누기 사인 세이다분의 ED 맞죠? 그리고 AC 프라임은 뭐와 같아요? AC 프라임은 사인 세이다분의 ED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이다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요 식은 뭐가 같느냐? 요 식은 사인 세이다분의 ED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자승 세이다가 됩니다. 요 식을 하면 그렇죠? 왜? 요 식이 사인 세이다 분의 2d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이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식은 2d 사인 세이다니까 여기서 2d 사인 세이다 빼기 2d 나누기 사인 세이다 빼기 2d 나누기 사인 세이다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이다니까 이걸 붙였으면 2d 사인 세이다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이다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이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 제곱 세이다입니다. 따라서 요 식의 결과는 ED 맞죠? ED 나누기 사인 세이다 곱하기 사인 제곱 세이다 하고 여기 분모에는 사인 세이다니까 나눠주면 남는 건 뭡니까? 그냥 ED 사인 세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리 차이는 ED 사인 세이다고 그 거리 차이가 화장에 정수 배일 때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센서에서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강 간섭이 났을 때 여기 있는 센서에서 빛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만 이렇게 빛이 감지되는 피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을 보다시피 여기서 입사각을 변화시키면 이 식에 의해서 입사각이 변화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이 D값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정한 파장 하에서는. 그래서 그 고체 내에 결정면들의 간격이 다 다릅니다. 111 결정면의 간격, 220 결정면의 간격, 311 결정면의 간격. 이게 각 면을 나타내는 밀러 지표에서 면을 나타내는 이 밀러 지표를 보면 이러한 결정면들은 다
결정명 간격 D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입사각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편을 갖다가 실험을 해보면 반사된 빛의 강도, 즉 얼마만큼 보강 간섭이 일어났느냐. 여기서는 상세 간섭, 보강 간섭, 보강 간섭. 어떤 특정한 입사각에서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정한 입사각에서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결정면 사이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브렉의 법칙은 입사각, 엑스레이의 파장, 엑스레이 입사각, 그리고 결정체의 결정면 간격을 연결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편, 미지의 시편 내에 여러 개의 결정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갖는 결정면이 특정되어져 있고 유한하다면, 즉 이렇게 111, 200, 220, 311, 222, 400, 331, 420의 특정된 결정명만 그 결정 고체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 그 결정체의 정확한 존재하는 모든 결정면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결정면을 갖는 결정체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실리콘이다, 이거는 절메니움이다 라고 우리가 탐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비교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체 실리콘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엑스레이 스펙트라가 나오더라. 즉 예를 들어서 실리콘에는 이러이러한 결정면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미지의 결정체를 만든 다음에 그 결정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엑스레이 회절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엑스레이 스펙트라가 나온다면, 이러한 피크가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실리콘과 비교해서 똑같은 이 스펙트라가, 이 피크가 다 똑같다면 우리가 만든 재료가 실리콘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만든 재료가 이러한 기존에 있는 결정체의 엑스레이 회절 데이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결정체를 만들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회절, 엑스레이의 빛 반사를 이용한 엑스레이 회절은 우리 전자재료 분야에서 결정체의 구조 내지는 결정체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 브렉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그림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 요것이고,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요 식이 만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유도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본 강의를 통해서 그 유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동영상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회절 현상을 사용해서 결정체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혹은 결정체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역덕자, 리스프로콜레티스 혹은 및 브릴로앙, 혹은 영어로 브릴로인 존, 브릴로인 영역, 브릴로한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역격자는 우리가 아는 기초 벡터, 격자 벡터의
격자 벡터를 우리가 변환해서 새로운 기초 벡터를 만듭니다. 자, 이것은 이 역격자는 이건 순전히 이것은 새로 논리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만드는 벡터입니다. 역격자 벡터는. 자, 그랬을 때에 요 A 스타, B 스타, C 스타가 역격자 기초 벡터고, 그리고 A, B, C는 실격자 relatives의 기초 벡터입니다. 그랬을 때 역격자와 실격자 벡터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여러분. 왜? 역격자는 정의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 C는 실격자 벡터 A 스칼라 곱, 스케일러 프로덕트, 스케일러 곱, B 벡터 곱 C로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실격자의 단위 셀의 최적을 혹은 부피를 용적을 나타냅니다. 용적, 볼륨, 용적, 부피, 용적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용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격자 기초 벡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역격자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격자의 경우에 입방체는 직각이죠. 입방체 같은 직격자의 경우에는 실격자의 기초 벡터와 역격자의 기초 벡터는 서로 평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보다시피 B 벡터 곱 C는 이 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바로 단위 벡터 기초 벡터 A, 기저 벡터 A의 A가 됩니다. 요 B 벡터 곱 C는 따라서 요 A와 역격자 벡터 A 프라임은 답만 틀리지 방향은 같게 됩니다. B 스타와 B도 마찬가지고 C 스타와 C도 마찬가지로 서로 방향은 같고 방향은 평행하고 값만 틀린 경우가 됩니다. 어느 경우에 직각격자인 경우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격자의 기초 벡터 혹은 기저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 혹은 기저 벡터를 갖다가 혹은 기준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릴로앙 영역은 역격자에서 셀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 정의에 있어서 실격자의 단위 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역격자 셀의 최소 단위인 단위 셀은 1차 브릴로앙 영역이라고 정의하는데 the first 브릴로앙 zone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원점으로부터 기초 벡터 A 스타, B 스타, C 스타를 각각 2등분하고 그 2등분 지점을 통과하는 면을 연결하여 공간을 형성하였을 때 이 공간을 바로 1차 브릴로앙 영역이라 한다. 그 다음 기초 벡터의 꼭지점들을 지나는 면들로 구성된 공간에서의 1차 브릴로앙 영역을 빼고 나머지 영역을 2차 브릴로앙 영역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다시 2차 브릴로앙 영역에서 동일한 면적으로 확장된 공간을 3차 브릴로앙 혹은 브릴로인 영역으로 정의하고 계속 확장함으로써 더 높은 차수의 브릴로앙 영역을 정의할 수 있다. 자, 왜 역격자를 쓰냐? 역격자는 실격자를 약간 변화시킨 거죠. 약간 변화시킨 겁니다. 그것은 왜? 여러 가지 쓰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격자의 유용성을 알면 굳이 실격자를 약간 변화시켜서 역격자를 만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고체 내에서 원자의 실분포를 나타내는 실격자와는 달리 역격자는 원자의 별과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결정 구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역격자는 실격자 갖지 못하는 몇 가지 유용한 점이 많이 있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성의 예로서 첫째, 역격자의 격자 벡터 GHKL, HA 스타, KB 스타, LC 스타는 이 격자 벡터의 개수 HKL을 밀러 지표, 밀러 인덱스로 갖는 결정면 HKL을 서로 HKL과 서로 직각을 이룹니다. 직각. 따라서 동일한 지표 HKL을 갖는 역격자 벡터와 밀러 지표를 갖는 결정면은 역격자 벡터와 밀러 똑같은 밀러 지표를 갖는 결정면은 서로 직각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역격자 벡터의 개수 HKL을 갖는 격자 벡터와 동일한 HKL 밀러 지표를 갖는 결정면 HKL은 서로 직각을 이룹니다. 둘째, 같은 밀러 지표를 갖는 결정면 사이의 결정면 간격 DHKL은 역격자 벡터의 크기 GKL과 이렇게 간단한 GKL분의 2파이 간단한 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 두 관계성에 대한 증명은 비교적 단순하며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토대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격자 벡터와 브릴로앙 영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브릴로앙 영역, 역격자 벡터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임의적인 실제가 아니라 임의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역격자 벡터 및 브릴로앙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페이지 185로 가면 페이지 185로 가면 여기에 이렇게 브릴로앙 영역이 있습니다. 브릴로앙 영역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이 바로 G1, G2가 역격자 벡터입니다. 그랬을 때 요 격자 벡터의 정가운데를 분할해서 만든 요 영역이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입니다. First 브릴로앙 zone.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격자점을 다 연결했을 때에 그리고 1차 브릴로앙 존을 뺀 영역, 이 나머지 영역, 요 영역이 바로 2차 브릴로앙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2차와 똑같은 면적, 요거랑 같은 면적이 요거죠, 요거랑 같은 면적은 요거. 그래서 요거랑 따르니까 3차 브릴로앙 영역이라 합니다. 3차. 그리고 요거는 FCC 격자에 그리고 이것은 BCC 격자에 1차 브릴로앙 영역을 입체화해서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릴로앙 영역은 이건 실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봐도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가오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브릴로앙 그 영역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격자 벡터가 있죠. 001 이 방향 이것이 바로 역격자 벡터 방향입니다. 001 요거와 직각인 면 요 면의 밀러 지표는 001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와 요 면은 서로 직각이니까 요 면의 밀러 지표는 0, 1, 0이 되겠습니다. 왜? 역격자 벡터와 수직인 면의 밀러 지표는 역격자 벡터와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요 면의 밀러 지표는 1, 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성이기 때문에 방향만 알면 금방 면의 밀러 지표가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 구조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소 개념상으로 어렵고 그리고 실격자 아니지만은 이렇게 역격자를 사용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다가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브릴로왕 브릴로왕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다 커버했고요. 2장의 중요한 부분, 우리하고 관계 있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발생에 대해서 문의했죠. 브레그 법칙 했죠. 이렇게 했고, 이거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은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되겠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논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6에 교재 2.6에 reciprocal lattice 역격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역격자의 단위 벡터, 기저 벡터, 기준 벡터, 기토 벡터고 이거는 역격자 벡터 되겠습니다. 논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격자고 이것이 역격자 되겠습니다. 역격자는 실제의 격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변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선 이 영역이 제1차 브릴로왕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이것이 역격자 벡터 GHKL이라 했을 때에 이거에 수직되는 면은 똑같은 값의 HKL을 갖는 면으로 밀러 지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격자 벡터의 큰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역격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가 간단한 예로서 왜 그 결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격자 벡터를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예로서 우리가 지도를 본다면 우리가 정확한 지도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면 그 지도가 3차원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2차원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도가 정확하려면 반드시 3차원, 즉 지도는 9가 돼야 됩니다. 9. 왜? 우리 지구가 동그란 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울이 어디 있고 정확하게 뉴욕이 어디 있고 정확하게 런던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우리가 반드시 동그란 구를 지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를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구로서 설명하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굳이 지구를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으로 변환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실격자가 있는데 실격자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역격자를 만드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를 2차원 지도로 변환을 하면
그것이 실주와 똑같으냐? 실주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2차원 지도상에 있는 서울과 런던 사이 거리만큼의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지도에. 왜? 지도는 2차원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저 북극 쪽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어디에 비해서? 적도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2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2차원으로. 만약에 3차원 구로 본다면 러시아의 영토는 물론 크지만은 2차원 지도에서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즉 3차원 구를 2차원으로 변환하려면 그 변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 룰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확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동의를 해야 3차원 구를 2차원 지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지도를 보면서 염두에 둘 것은 여기 러시아는 굉장히 크게 나와 있네 하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이 러시아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환한 과정에 변환하면서 실지보다 더 크게 나왔어 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2차원 지도는 실지 지도가 아니라 실지 3차원 지도를 2차원으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사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똑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으로 실격자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역격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격자의 장점은 무엇이냐? 격자 벡터와 결정면이 똑같은 지표를 사용합니다. HKR. 그렇죠? 그리고 결정면의 사이 간격도 쉽게 그냥 2파이 나누기 격자 벡터를 하면 우리가 결정면 사이 간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 그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the vector GHKL is normal. normal은 직각 normal to the HKL crystal planes. 결정면 HKL에 직각이 된다. 2. The interplanar distance DHKL is related to the magnitude of GHKL by DHKL equal 2파이 나누기 GHKL. 이거는 역격자 벡터의 크기, magnitude, 크기입니다. 크기, 절대값. 분의 2파이를 하면 바로 실격자에서의 결정면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역격자 및 또 브릴로앙 영역을 사용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우리가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1장의 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연습 문제를 우리가 일부 여러분이 풀어보고 또 과제로도 내가 내고 할 테니까 이 연습 문제를 차례차례 잘 보면서 강의의 의미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